오래전부터 다른 분들의 글을 보기만 하다 이렇게 글을 쓰는 건 처음입니다. 너무 답답한데 어디 하소연할 곳이 마땅히 없어 그냥 제 마음을 써보려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조금 긴 글이 될 것 같네요. 지금 저는 34살이고 남편을 처음 만난 건 22살 때였습니다. 친구가 남자를 소개받으러 나간다며 같이 가달라 하기에 나갔다가 그 남자분의 친구로 처음 만나 6년이란 긴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이후 또 6년을 같이 살았네요. 연애할 때도 결혼 생활을 할 때도 보통의 연인들처럼 서로를 챙기고 투닥거리며 지냈습니다. 결혼해서도 큰 갈등 없이 맞벌이하며 평범하게 살았던 것 같은데 저한테는 그 평범함이 행복이었습니다. 집할 직권이라고 욕하실 수도 있겠지만 맞벌이하며 집안의 모든 살림은 제가 했습니다. 제가 버는 돈은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려고 적금 넣는 방식으로 돈을 모았고 남편 월급으로만 생활했었죠. 참고로 남편 월급은 세후 400 정도입니다. 아무튼 남편이 저보다 육체적으로 힘들게 일을 한다 생각했기에 어느 순간부터 제가 집안의 모든 일을 떠맡았습니다. 그만큼 좋아했어요. 저희 부부 사이에 자식은 없지만 내가 아들을 낳아도 이렇게 사랑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그냥 모든 게 다 귀엽게 보이더라고요. 평소 애정 표현을 잘 하지 않는 편이었지만 경상도 남자라 표현이 서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무뚝뚝하고 표현을 못하는 남자라 하더라도 결국 본인이 그만큼 좋아하면 표현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것도 다른 여자를 통해서. 그 어떤 예고나 전조도 없이 일주일 전 갑자기 대화 좀 하자며 남편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왔습니다. 이혼하자고요. 아무래도 그게 좋겠다고요. 너무 놀라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게 뭐든 간에 같이 해결해보자. 하고요. 근데 저하고 같이 안 된답니다.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대요. 욕해도 할 말이 없어. 근데 솔직하게 말하는 게 너한테 예의인 것 같다. 하고 말하며 회사에서 20살 여직원을 알게 됐답니다. 이 말을 듣는데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자아이를 사랑한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아무튼 그러면서 본인은 그런 마음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저한테는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는지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처음에는 일을 잘 못하고 허둥지둥 하는 게 그냥 귀여웠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챙겨주다 보니 마음이 커지더래요. 더 어이가 없는 건 그 여자애도 남편과 같은 마음이라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차라리 몰래 만나고 티를 내지 말지 왜 말해? 하고요.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매일 운다네요. 저한테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어 힘들다고 떳떳한 관계이고 싶다며 운다는데 그런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답니다. 제가 울 때는 휴지 한 장 주는 게 끝이던 사람이 그 여자아이가 온다고 이혼하재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아이와 제가 다른 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상처받을 걸 알았지만 차라리 더 상처받고 빨리 마음을 정리하고 싶어서요. 제 물음에 남편은 그 여자애한테는 다 해주고 싶답니다. 뭘 해달라고 안 해도 좋은 걸 사주고 싶고 맛있는 거 먹이고 싶고 계속 웃게만 해주고 싶다는데 그 말을 듣고 아,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긴 이야기가 끝나고 이혼 절차를 밟을 때까지 나가 있겠다 하기에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 남편이 짐을 챙기러 방에 들어갔는데 거실 테이블 위에 남편이 올려둔 폰을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모르게 남편의 폰을 집어들었는데 그 애랑 카톡한 내용을 보니 다시 심장이 쿵쾅거리며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다정할 수도 있구나. 이런 애교도 부리는구나. 이런 생각에 허탈하더군요. 여자애가 예쁜 원피스를 입고 사진을 보내며 너무 이쁘다. 고마워. 잘 입을게. 이런 내용의 톡을 보내왔는데 사진을 보니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잘 어울리는 예쁜 원피스를 골라서 선물했는지. 제가 온라인으로 옷 살 때 어떠냐 물어보면 항상 모르겠다는 말만 하던 남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여자아이를 찾아가 해코지라도 해주고 싶었는데 그걸 보고 나니 아무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내가 남편이어도 이렇게 이쁘고 어린데 사랑에 빠졌겠다 싶으면서 모든 투지를 잃었던 것 같아요. 상간녀 소송도 생각하고 별의별 생각을 다 했는데 그냥 도전을 하기도 전에 완패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나가고 혼자 집에 앉아 있는데 상상이 상상으로 꼬리를 물어 오만 가지 생각이 떠올라 절망하고 늪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른 좋은 생각들로 모든 걸 다 잊고 싶은데 제 인생의 가장 빛나던 20대와 30대 초반이 전부 남편과 함께한 기억들 뿐입니다.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고 젊고 이쁠 때 더 많은 사람을 만나봐야 한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정신을 부여잡고 상간녀 소송이든 뭐든 해볼까 합니다. 죽이 되던 밥이 되던 뭐라도 할 겁니다. 이대로 그냥 그 두 사람이 좋은 방향으로 절대 끝내지 않을 겁니다. 글을 쓰기 전까지는 정말 답답하고 머릿속이 멍한 느낌이었는데 이렇게라도 하고 나니 뭔가 비어진 것처럼 마음이 한결 편한 느낌입니다. 앞으로 제가 뭘 해야 할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하소연하듯 늘어놓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이혼하고 싶으면 모든 재산을 쓰니 명의로 돌리라고 하세요. 그럼 이혼해주겠다고요. 전부 쓰니 앞으로 명의 변경하면 상간녀 소송도 시작하세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소송은 판결문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어린 나이라도 알 건 알아야죠. 지금의 그 선택이 본인 인생에 어떤 낙을 찍을지. 판결문 얻으시고 재산 받으셔서 이혼하고 꽃길만 걸으시길. 두 번째, 남자가 지금 죄책감에 제정신이 아닐 때 시간 질질 끌지 말고 빨리 최대한 많이 받아내서 이혼해야 합니다. 괜히 마음 돌려보겠다고 시간 끌면 죄책감은 사라지고 자기 발목 붙잡는 쓴이에 대한 짜증과 증오만 생기니까요. 그렇게 되면 가정법원에서 인간이 어디까지 저열해지는지 알게 될 겁니다. 세 번째, 남편이 저렇게 애틋한 건 이르지 못하는 사랑이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님과 헤어지고 막상 둘이 사귀면 얼마 못 가요. 어리고 예쁜 여자가 미쳤다고 나이든 남자 옆에 계속 붙어 있겠나요? 그러니 상간녀 소송 꼭 하고 남편한테도 위자료 왕창 받고 뒤도 보지 말고 끝내세요. 님도 많은 나이가 아니니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새우 400짜리가 무슨 자신감으로 바람을 피우고 이혼을 하재요? 그 여자가 이쁘다면 그 어린 것이 미쳤다고 이 남자랑 살겠어요. 그냥 다 베껴먹고 부자 남자 만나서 결혼하겠죠. 상간녀 소송 꼭 하세요. 그 이쁘다는 상간년 개고생해서 남편이 마음고생 많이 하게. 그리고 고소도 너무 힘들이지 말고 변호사한테 돈 많이 준다 생각하고
다 맡기고 본인 생활을 하세요. 재밌는 거 많이 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세요. 앞으로는 헌신하지 마시고요. 그러다가 또 헌신짝 됩니다. 다음에는 꼭 꽃신이 되시길. 5번째, 현실 감각이 완전 제로인 댓글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재산 다 내놓고 몸만 나가면 이혼해준다고 말하라는 게 맞나요? 어이가 없어서. 남자가 봐도 성격이 개차반인데 이혼 안 해주면 그냥 두 집 살림 하겠죠. 바보들인가요? 그렇게 되면 결국 상처받는 건 쓰니뿐입니다. 그냥 고민하지 말고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 찾아가 상담받고 챙길 수 있는 것 최대한 챙겨서 이혼하세요. 그리고 본인의 삶을 살아가세요. 대신 상간녀 소송은 꼭 하시고요. 이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사랑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쓰니 아직 젊은 나이에요. 그러니 제발 본인 삶을 먼저 챙기세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